이번에 준비된 주제는 새로운 내부 감사 표준과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CIA 위원회 최준목 위원장님께서 특강을 위해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기 전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 감사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코트라 감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전에는 SC제일은행 감사부 이사, 유한탄 저축은행 상근감사, 교육시설공제회 감사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이 자리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시고 혹시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다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만 줄이고 최준목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최준목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으셨죠. 예. 저도 어제 김포에 출발했는데 어제 대한항공이 김포에서 제주까지 24번 운행을 했는데 그중에 두 번이 결항이 됐습니다. 그 두 번 결항한 항공이 제가 예약한 항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비행기를 선택할 때 최신 기종 가장 큰 비행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요. 탄 거는 가장 낡고 가장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쫄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한 1cm 정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마련한 주제는 새로운 국제 내부 감사 표준과 내부 감사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기존에 3번 정도 이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익숙히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이 버전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개정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이 2024년 1월 9일 날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전 시간에 이경상 교수께서 챗 GPT를 아주 강조하셨는데 당연히 내부 감사 직무에도 디폴트 값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극강입니다. 근데 과연 효과성, 즉 내부 감사 측면에서 우리가 챗GPT를 이용해서 수행한 내부 감사 결과가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종이 돼 있어요. 본인들이 종이 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챗GPT 이거 활용 잘못하시면 종이 되십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조만간 내부 감사 직무는 사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AI, GPT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챗GPT를 열심히 활용하되 이게 정말 조직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오늘 강연 주제인 국제 내부 감사 표준입니다. 3가지 모듈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의 의의를 볼 텐데요. 국제 내부 감사 직무 수행 체계, 소위 IPPF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부 감사 활동 수행을 위해서 II에서 발표한 권위 있는 체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 IPPF는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 중에서 국제 내부 감사 표준입니다. 먼저 이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 내부 감사 협회에서 저나 여러분 같은 내부 감사인들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또 각 조직에서 내부 감사 부서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감사 수행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시된 표준입니다. 이 표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표준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최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국제내부감사 표준의 적용이 민간기업, 공공기관 다 다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국제내부감사 표준은 내부감사 부서가 업무를 잘 하고 그 결과가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됐는지, 품질이죠. 그 품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전 세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보다
조직에서 존중받는 그런 감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지하고 감사 실무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요약하면 길라잡이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길라잡이 잘 아실 겁니다. 조직 내에서 내부 감사 부서가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위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사님이 얘기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발발 떨어서 고개를 숙이는 그게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부 감사부서의 업무 활동이 조직 구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감사인들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그 상태를 내부 감사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이 그렇게 그런 이상을 확보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은 1917년 처음 마련돼서 발표됐고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서 드디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이전에 개정된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 한번 포커스를 두시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의 주요 목적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부 감사의 정의 그리고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뭔가 내부 감사 부서가 다 마련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서가 내부 감사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직무감찰, 부정조사, 징계, 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직무감찰, 부정조사해서 조직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직 내에서 아직까지도 환영받지 못한 조직, 내부 감사인들이 경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 활동의 표준화, 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특히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감사부서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내부감사 결과가 조직 구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부감사부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조직 구성원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속된 말로 만짱 헛일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예방해 주는 게 바로 국제 내부감사 표준입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아직도 감사부서는 AI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일을 합니다. 내부 감사인들을 해요. 그 내부 감사인들이 전문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감사부서의 업무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 감사인들이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부 감사부서가 조직의 가치 창출, 그리고 조직의 중요한 자산 보호, 그리고 조직이 생존, 즉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GIS가 그거를 안내해주고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개정 내부감사 표준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개정 국제내부감사 표준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으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실무에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영역마다 원칙이 있는데 윤리 부분에 이제 5개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윤리 부분에 4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번 그 개정판에서는 4번, 즉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행위 윤리 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부 감사인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만약에 정당한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면 그런 감사 실수가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부분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 감사부서 관리입니다. 감사 업무 수행 이렇게 3개 전부 이제 15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원칙은 이 원칙을 실행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요건, 그리고 이런 원칙을 실행할 때
고려사항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실행한 것이 과연 내부 감사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증거, 이거에 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 예시는 이전 버전에 거의 없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부 감사를 보다 좀 국제 표준에 맞게 실무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이 개정판에 있는 정립적 증거 예시를 많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왜 그러면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이 개정됐을까요? 기존 버전으로는 내부 감사 이해관계자,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을 포함한 외부 감독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내부 감사 부서에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영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너무 많아진 유동성도 그렇고요. 또 세대 변화도 있고요. 기술 변화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변동하고 있는데 그 변동의 정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이든 이전에 비해서 위험관리, 리스크관리가 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규제가 많아졌죠.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 또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등등 기업의 어떤 업무에 부담이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요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 방식도 전 시간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업무 방식이 이제 매뉴얼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앞당겨진 거죠. 자, 이렇게 변환하니까 이제 경영진들이 감사부서가 기존처럼 야, 너네 그래서 그렇게 업무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좀 바꿔봐라. 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전보다 좀 더 정확하게 감사해줘. 더 민첩하게 우리가 원할 때 제발 필요할 때 감사 결과 줘야죠. 그리고 제발 뭔가 각진 것처럼 예스 노 하지 말고 좀 유연성을 발휘해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해서 하는 그런 감사 필요해. 효율적이고 적시. 그리고 제발 우리와 얘기 좀 해줘. 왜 감사하고도 감사 결과를 너네 꽁꽁 감춰. 제발 공유해주고 이사회 자주 찾아서 얘기해주고 최고위원님 만나서 자주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감사가. 자, 그래야만 그 감사 결과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요. 그런 기대 때문에 이번에 국제내부 감사 표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국제내부 감사 표준의 개정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이제 발췌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내부 감사 활동, 즉 내부 감사 부서가 마련돼서 활동을 하는데 왜 활동하는지 그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객관적인 감사를 하되 그 결과가 조직의 가치 창출 그리고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내부 감사 활동은 조직에 이렇게 다음 사항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공익기여 능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 버전에 없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감사 부서는 조직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ESG가 강조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또 내부 감사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 강조한 것처럼 국제 내부 감사 표준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내부 감사인이 수행했을 때 이 감사 활동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부 감사 부서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내부 감사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 없는 상태에서 수행할 때 이 목적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 표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새로운 감사 표준은 물론 이전에도 그렇게 이제 강조했습니다만 이사회가 그 조직의 내부 감사 부서가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론은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제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의 임무와 권한을 이사회에서 부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사회가 이 내부감사부서가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들을 내가 보장해. 그러니까 경영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은 내부감사 부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내부감사의 가치를 인정해. 자, 그런 거를 이사회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내부감사부서가 뭔가 인력도 많아야 되고 또 개별 내부감사 인들도 뭔가 전문 역량을 갖춰야 되겠죠. 그거 다 뭔가요? 예,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사회가 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식상에서 내부감사부서, 최고감사 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감사인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뭔가 부당하게 수감부서를 포함한 경영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도록 누가 보호를 해줘야 돼? 이사회가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 회사 어떤 뭐 임직원 중에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회가 책임지고 예,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에 명문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사회는 감사부서만 뭐 그렇게 보호해주고 보장합니까? 감사부서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를 또 감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고감사 책임자 인사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부감사인들 인사평가 기준 자기들 감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회가 내부감사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감사 최고 책임자께서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발언하시거나 또는 경영진을 만나서 발언하십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회가 감사부를 찾아와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이사회 의장이 감사님 방 똑똑 두드려서 대화합시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부서 자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품질을 이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최고감사 책임자가 감사부서 관리를 보다 책임 있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널리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업무를 할 때 여러분들 GR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배구조, 가버넌스, 리스크 관리, 통제 컨트롤. 요거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 감사 범위에 수감부서, 더 나아가 조직 전체에 GRC가 제대로 마련돼서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충분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감사 범위라든가 감사법 작성 체계가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감사 자원 제한. 사람이 없고 예산이 없고 교육을 못 시키고 이런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이사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이사회한테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기 위해서 감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부족해. 직무수란 것 때문에 내부 감사인들 전문성 보장 안 돼. 그러니까 너네 해결해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하고 나서 만약에 이사회가 무시한다. 그 다음 책임은 이사회가 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그 개정 내부감사 표준의 주요 핵심 용어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예, 소통입니다. 감사는 뭘로 일을 할까요? 감사는 뭘로 일할까요? 면담하고 뭐 정보 보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일하죠. 궁극적으로는 대화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그걸 어떻게 현장에서 잘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고감사 책임자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감사인들을 교육시키고 또 실제 최고감사 책임자 본인이 그 이사회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들과 소통을 잘하는지를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 품질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부서를 감사한다는 것은 그 부서의 위원 관리 또는 내부 통제 품질을 개선시켜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감사 업무를 합니다. 그럼 감사부서는 누가 감사를 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 계신 분들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만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지금 국제 내부 감사 표현에서 얘기하는 그 목적과 좀 아직은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표준 이렇게 제시합니다. 외부 전문 품질 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부 전문 기관이 공짜로 평가해 주지 않잖아요.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감사협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거의 뭐 염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받은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새롭게 개정된 내부감사 표준 주요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정말 효과성 있게 감사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갭 분석을 해야 되겠죠. 현재 여러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감사 규정 프로세스와 개정된 국제내부감사 표준 딱 놓고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예,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수님이 얘기한 그 앱을 이용해서 좌측엔 기존 규정, 그다음에 우측엔 감사 표준 딱 치면 금방 나옵니다. 예, 순식간에 나와요. 그걸 보시면 시간이 이제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 개선보다는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행 계획이 필요한데 로드맵을 수립이 필요합니다. 로드맵. 그런데 로드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을 세우신 다음에 이사회나 최고경진이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사회 최고경진이 도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부서가 돈을 써서 뭔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되면 그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머리 들이밀고 돈 달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이렇게 로드맵을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실행 결과를 이사회나 감사인한테 적시에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예산을 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가 감사 업무를 개선했더니 이렇게 좋은 효과가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어. 이 결과가 이사회 너네한테 도움이 돼라고 명확히 그 수시로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기해야 될까요?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 조직의 목표 달성에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책임지는 거예요. 감사가 절대 경영에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사부서와 이사회의 관계 요청. 관계. 사실 조직에서 감사부서가 정말 일하기 힘드냐 또는 일하기 쉽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상위 레벨에서는 감사님과 이사회 최고경진의 관계, 실무 레벨에서는 감사인들과 수감부서 직원들의 관계. 거기에 또 우리는 또 뭐 독립성, 객관성 이런 또 요소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고 어느 정도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회와 이렇게 감사부서가 왜 관계를 구축해야 되냐? 협업관계라는 거예요. 이사회 감사부서의 공통적인 목적은 뭡니까? 조직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이걸 멋진 용어로 지속가능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회를 포함한 이사회 지휘감독을 받는 경영진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면 감사부서는 2차적인 책임, 즉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 그 맡은 바 역할,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감사 표준은 이렇게 내부감사가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승인하고 감독하는 얘기고, 내부감사부서는 이사회가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원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협업이라고 부릅니다. 협력하고 협업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협력은 그냥 협력할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 양쪽이 책임이 없어요. 근데 협업은 뭐냐면 어떤 결과에서 둘 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가지면 이사회도 책임져야 되지만 감사부도 같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콜라보레이션, 약자로 콜라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사회가 감사부서를 보장하고 승인, 감독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뭐냐면 내부 감사부서가 어떠한 임무가 있고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규정에 명시가 되겠죠. 그 규정을 이사회가 승인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사회가 감사 규정 승인하면 감사부서가 이사회로부터 비동의 쪽이 아니야?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감사 규정 또 연간 감사기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이사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이사회? 권력 때문입니다. 파워입니다. 법적으로는 조직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최고경진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감사 규정을 승인했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감사부서가 감사 규정을 못 지켰다. 그럼 이사회가 감사부 조치하겠다는 얘기고,
또는 수감부서가 감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수감부서를 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영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내부 감사 활동 그 지원 감독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기적으로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최고감사 책임자 및 내부 감사인들과 직접 소통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그 회사의 내부 감사 규정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 감사 책임자를 제쳐놓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감사인들과 주기적으로 대화하는 얘기입니다. 왜 대화해야 될까요? 소문 나니까 이사회가 최고 감사 책임자가 자주 만나더라, 감사인 자주 만나더라, 그런 조직에 소문이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울을 기울였죠. 감사부서 쟤네가 그렇게 파워가 있나? 그거라는 거예요. 만남의 횟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남의 질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사회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 내부감사부서가 왜 중요한지를 조직 전반에 좀 광고를 하는 얘기입니다. 광고하는 어떤 내용이 뭘까요? 어제 이미 이제 내부감사 실무 구축 방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사회가 다른 사람 본 데서 감사부서를 예를 들면 이사회 할 때 최고감사를 초청하고 더불어 최고감사에 더불어서 감사 실무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경진한테 아니 최고경진 이런 뭐 대표 지금 감사부서 필요한 예산 잘 주고 있습니까? 감사부서 인력 필요한데 거기 그때 필요할 때 적시에 이런 제공하고 있습니까? 감사부서 내부감사인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예산 얼마나 줬습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소문이 나겠죠. 자, 그런데 공짜는 없죠. 따라서 이사회가 이렇게 내부감사 역할을 보장, 승인, 감독하면 이사회는 거기에서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사회와 최고경진, 그다음 내부감사 간에는 이러한 지속가능 조직의 목표인 지속가능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서로 간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소통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이 맨날 대립관계다. 둘 다 해피하지 않죠. 자,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내부감사는 이사회를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항상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법률에 보면 사내이사 비율이 전체 이사회 비율 중에 사내이사 비율이 50%가 넘는 데가 있어요. 민간기업도 있고 공공기업도 있어요. 그럼 사내이사는 누굽니까? 현재 회사의 대표, 기관장의 지휘감독, 인사평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사 멤버예요. 그러니까 대표로부터 그 사내이사는 대표로부터 독립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가 독립성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구조 자체가 어떤 특성 자체가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모든 감사 규정 이런 것들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형식적으로는 사회이사의 비율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표가 이사 멤버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독립성이야. 이럴 경우에도 감사 규정 등등을 이사회 승인받는 거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 법규에 아예 감사부서를 이사회를 포함해서 조직의 모든 구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라 라고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또는 회사 내부의 정관에 또 그렇게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사회 협업은 원칙 정리 얘기고요. 현실적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이사회와 관계를 승인 관계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 관계로 가져갈 것인지 승인 보고도 아니고 그냥 공유 그냥 일방적으로 감사님께서 감사 결과 영화 감사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이사회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이사회마다 공유하는 거예요. 메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떤 관계든 간에 승인 보고 공유든 간에 어떤 관계든 간에 감사 활동 계획, 감사 활동 결과 이런 것들을 가능한 자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 감사부서가 조직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실무 방안입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까요? 감사부서 인력 부족하고 예산 부족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감사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된 감사 자원을 활용을 해서 효과가 높은 그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에서 운영하는 업무 중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그런 영역을 골라서 거기에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감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요약을 하면 위험 기반, 리스크 기반 감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사 조직에 보면 아주 오래된 부서가 있어요. 인사부서. 중요해요. 중요하고 오래된 부서다 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감사를 받고 하물며 외부 감독기관도 나오면 감사를 해요. 결국 중요하고 큰 부서지만 그 부서는 그동안 여러 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위험은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중요한 부서도 하고 큰 부서도 하고 계속 감사를 자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 순환 근무가 잘 안 되냐. 우리가 왜 순환 근무를 하나요? 순환 근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사람한테 너무 한 직무를 오래 맡기면 걔가 부정을 저질 것 같기 때문에 부정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통제 수단이 순환 근무입니다. 직무 분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거 잘 안 돼 있는지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형 사고, 특히 이제 금융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경남은행 3,098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707억 횡령 사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 직무를 15년, 7년, 8년 담당을 합니다. 또 그런 업무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산화가 불가능해요. 매뉴얼 방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갖고 경영진도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도 담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직원이 그 업무를 열심히 담당하고 또 사고를 쳐놓으니까 자기 대신 후임자가 와서 자기 업무를 보게 되면 자기가 저지른 사고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못 오도록 그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휴가 안 갑니다. 10년 동안 휴가 안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업무 잘 도와줍니다. 경남은행 그 사고 저지른 직원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업무의 신이에요. 모르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사실 직장에서 업무의 신은 누군가요? 감사부서입니다. 사실은. 감사부서가 직장에서 가장 업무를 많이 알아요. 왜? 수많은 부서 감사하고 또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심도 있게 우리가 검증을 합니까? 그 과정에서 업무를 가장 많이 아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회사는 뭔가 직원들이 업무 모르면 규정을 찾아보다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전화하는데 감사부서예요. 찝찝하지만 일단 전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신설부서, 민간기업 같으면 새로운 상품, 이런 것들. 그런 쪽에 더 자주 감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 프로파일을 이제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별 중점 감사 영역이 일종의 거기에 해당이 돼요. 매우 심플하지만. 자, 어떻든 큰 조직 같은 경우는 리스크 전담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가 조직 전체에서 운영하는 업무 활동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또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직에서는 어떤 통제 수단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지 그 통제 수단을 적용한 결과 현재 남아있는 위험 수준은 어떤 건지 이거를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감사부서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걸 이용해서 그 체계에서 생산하는 어떤 부분에 위험이 있다, 높다. 그럼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셔야 되는데 돈 많이 들고요. 또 감사부서 자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일단 개발은 가능한데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사 리스크 프로파일 개발 사례인데 항목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항목이 많죠. 이 항목들을 이용해서 우리 감사 업무에 특히 감사 매뉴얼 또 체크리스트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참조하시고요. 감사의 적시성.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능한 빨리 수감서를 포함해서 경영진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감사를 해서 빨리 전달해 주면 경영진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냥 경영진 활용을 안 해. 그럼 빨리 전달해 줄 필요 없겠죠. 왜 경영진 왜 활용 안 할까요? 내용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영진이 만약에 감사 결과 도움이 된다 그러면 빨리 자기한테 그 보고서가 전달되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려면 감사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감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이 정기 감사 이전 효과 없습니다. 3년 주기, 4년 주기라는 감사 효과 없습니다. 너무 감사 주기가 길다 보니까 감사 기준 현재 과거에 뭐가 잘못됐는지 못했는지 그것만 뒷담화요. 근데 기업은 뭐 합니까? 미래에 혹시 우리 회사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걸 미리 예지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게 경영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과거는 묻지 말아요. 과거는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를 묻되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를 묻되 과거의 어떤 기준과 판단하지 말고 과거를 바탕으로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걸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지향적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감사하기 뭐가 필요한가요? 예, 당연히 우리의 업무 방식이 IT, 디지털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고 싶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돈입니다. 돈 누가 줍니까? 감사하는데 돈 많으신가요? 예산 직접 편성하셔서 경영진 요청하면 오케이 하고 다 주시나요? 그런 데도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왜 이전과 다르게 감사를 하면 그 결과가 경영진, 이사회, 조직 구성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말 충분히 의사소통해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방법은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이 자꾸 감사부서한테 감사해줘 이 감사 니즈를 확대하는 얘기입니다. 넛지라고 있죠. 옆구리 찔려서 대표 요새 뭐 어려운 상황 없습니까? 혹시 뭐 감사 필요한 상황 없습니까? 가서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회랑 경영진이랑 보다 더 긴밀한 빈번한 소통을 통해서 그 이사회와 감사 경영진들이 조직에 있는 내부 감사부서가 자기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감사 결과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이 회사의 조직 목표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결과가 선순환이 돼가지고 감사부서 인력, 감사 예산 이런 것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감사 결과 소통인데요. 제발 감사 결과를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직에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전파를 해야 될까? 왜 A라는 부서의 감사 보고서를 감사 보고서 발행하자마자 인터넷에서 공개를 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자, 감사받지 않는 다른 부서가 그 감사 보고서를 보고 혹시 우리 부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감사받기 전에 그 위험을 사전에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한 부서를 감사했을 때 그 감사 효과가 3개, 4개 부서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ROI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다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부정조사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에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거 공개하셨다가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예외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은 부정조사 감사가 많은데 이런 걸 많이 고려하셔서 다만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어요. 땡땡땡 마스킹 처리해갖고 핵심 어떤 사고의 원인 요것만 또 공개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땡땡 친다고 내부 직원들이 모를 리 없지만 어떤 법적인 요건은 이제 충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연간 감사 계획을 이행하고 나면 주기적으로 그 감사 결과를 이사회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는 분기마다 그 해당 분기 동안에 수행한 감사 결과를 이사회 보고하고 경영자에 통보해 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기관은 1년에 딱 한 번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차기 년도 연간 감사 계획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페이지로. 그럼 왜 보고를 해야 될까요? 마케팅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네가 지원한 예산 인력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했어. 이 감사 결과가 이사회, 경영진, 너네한테 이렇게 도움이 돼가지고 해당 연도에 위험 없었잖아. 부정사가 없었잖아. 우리 감사가 그런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 가치를 알아달라는 어떤 마케팅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회나 최고경영진은 감사부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공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감사 보고서를 감사 발행 즉시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공공기관은 이것도 봤습니다. 1년 동안에 감사한 거를 연보를 만들어요. 두껍게 연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감사를 다 합쳐봤더니 조직 전체 우리가 1년 동안에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받았는데 한 그루 감사를 했는데 나무 한 그루마다 이런 병이 있었어. 그런데 이 병든 나무를 다 모아봤더니 숲 전체가 건강해 또는 병들었어? 심각해?
자, 이게 이제 종합의견이죠. 이걸 포함시켜서 연보를 발행하는 그런 공공기관도 제가 봤습니다. 그 연보를 발행한 다음에 모든 수감부서에 모든 부서에 다 배포를 하죠. 자, 배포한 다음에 배포한 번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어떤 부서 감사했을 때 작년에 배포한 그 연보를 그 수감부서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 반드시 모니터링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냥 책자 발표하면요, 다음에 가보면 깨끗해. 아무도 안 봤어. 그 연보 발행하는데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돈 들어요. 그 요거는 제가 좀 허름하지만 저라면 이사회에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 이행 현황을 보고하겠다라고 제가 만든 서식인데, 서식이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는 종합감사 의견입니다. 이게 감사부서가 조직에서 어떠한 기능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떠한 가치를 제공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수인력 유치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할 텐데 지금은 옛날에서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감사부서 발령내면 때려치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감사부서 가고 3년 동안 거기 가면 내 경력이 흑역사, 경력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경력이 후퇴되는 생각하고 그만두는 직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나 감사부서 보내줘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부서 직무가 개인 입장에서 직무 경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감사부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내부감사 경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유혹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고 감사부서에 지원하는 우수 인력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감사 인력 풀 확장인데요. 사실 감사부서에 인원수가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감사부서 자체 감사 역량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내부 감사관 한 명이 조직에 있는 모든 부서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윤리기준을 설명 못 드렸는데 윤리기준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내부 감사인이 모르는 분야에 감사할 때 윤리기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업무는 감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를 막 달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엉뚱하게 개성 공고했다가 그 수감부서를 도움주기커녕 수감부서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한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 인력이 20명이잖아요. 그 20명의 개인 경력을 다 달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 경력, 어떤 사람은 IT 경력, 골고루 이걸 우리가 레인보우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7가지 색깔인데 한 가지 색깔은 아름답지 않지만 7가지 색깔 모이면 아름다운 무지가 되듯이 감사부서 인력 구성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앞으로 감사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 또는 과거 감사부에 일한 사람 모아서 인력 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내부 채용 제도를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부에서 감사인을 뽑는데 IT 전문 인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IT 쪽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감사부서에 지원해. 해서 내부 채용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는 현재 내부 감사 인력으로는 절대 감사가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외부 전문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죠. 돈. 그 돈을 아끼려고 업무 모르는 감사인한테 감사를 시킬 것인가? 또는 감사 결과가 조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고용을 위해서 돈을 쓸 것인가? 판단하셔서 의사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외부 전문가의 주의적 감사 품질 평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글쎄요, 이거 약간 분명히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 품질 평가를 좀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외부 전문가들은 뭐에 근거해서 이 평가를 합니까? 국제 내부 감사 표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실무적으로는 많은 이제 도움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예산적인 이제 제한이 있다 그러면 내부 감사인들을 CI 자격증, 당연히 이제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을 잘해야 합격하죠. CI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셀프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도 최선화입니다만 차선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감사 업무 방식인데 아까 이제 전 시간에 디지털 얘기하셨는데 내부 감사 업무 당연히 디지털 방식 도입 필요하죠. 근데 전제 조건은 뭡니까? 조직의 업무가 먼저 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그 다음에 감사 업무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은 여전히 매뉴얼 방식으로 하는데 감사 업무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고요? 감사 안 됩니다. 어쨌든 디지털 방식 도입할 때 당연히 돈 들기 때문에 이사회랑 최고경진 충분히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 방식만 도입하면 뭐합니까? 내부 감사인들이 그 방식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부 감사인들도 디지털 감사 기법에 능숙하도록 또 능숙한 인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인원이 없다면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교육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 내부 전문 인력을 뭐 계약 지정대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다음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또 전 시간 10분 더 길게 한 거 아시죠? 질문 받는 거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질문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먼저 요 질문 먼저 여쭙겠습니다. 신동욱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새로운 국제 내부 감사 표준 가운데 미이행 항목이 있으면 기관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원 규정이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을 다 도입했다.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제 내부 감사 표준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가방도 다르고요. 법률도 달라요. 그래서 국제 감사 표준 안 지켰다고 해서 불이익 주는 거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인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표준? 뭔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적의 상태를 충족하는 표준을 의미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뭐 안 지켜서 문제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제 내부 감사 표준에 따라 일하게 되면 감사 결과가 조직 목표 달성,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더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일어나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잡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질문 주셨고요. 다행히 1, 2차를 따놨기 때문에 네, CIA 죄송한데 네, 가이아스가 이제 새로 나왔어도 이제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긴 한데 여쭙고 싶은 거는 솔직히 CIA 자격증에 대한 미래의 그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히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CI를 따나 안 따나 솔직히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공공기관 밖에 있는 일반 이제 사기업이나 그런 데서도 CI가 그렇게 도입이 그렇게 의무적이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홍보할 때는 이제 금융계나 이쪽에서 이제 CI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 채용이나 고용을 이제 도입한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이런 CI 자격증을 딸 만한 유인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CI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배워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과연 내가 아까 순환 보직을 통해서 다른 조직으로 갔을 때 CI 뭐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이 공공기관을 떠나서 아니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 CI를 딴 데 써먹을 수 있느냐? 그거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이 현업에 계시는 그리고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민감하기도 하면서 제 자신과도 이제 연계된 문제인데 제가 2003년도에 CI 자격증 땄습니다. 순서로 한 70번대 돼요. 그럼 20몇 년 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국제 내부 감사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뭐 중요한 장점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될까요? 아마 감사원장 정도는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CIA 자격증은 국제적으로는 유일하게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국가의 감사의 위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내부 감사 부서가 위상이 높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이 자격증이
어떤 새로운 직장을 옮기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요건이 되고요. 하물며 글로벌 기업은 CEO가 되기 위해서는 이 CI 자격증을 딴 다음에 내부 감사 부서장을 3년 이상 거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CI 자격증 없으면 CEO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CI 자격증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수요라든가 어떤 인정, 가치 인정은 굉장히 뭐랄까 좀 안타까울 뿐이죠. 다만 희망적인 거는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민간기업 쪽에서는 CI 자격증을 찾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하면 쿠팡 같은 경우도 내부 감사 채용할 때 CI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는 민간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훨씬 내부 감사 체계가 잘 돼 있고 그 조직에서 중요성이 훨씬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 공공기관에서 이 CI 자격증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예, 그런 고민을 저랑 같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감사협회가 앞장서 고민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조금 더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예, 자 마감 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상을 얘기했는데 조직에서 내부감사부서와 내부감사인이 조직에서 위상,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핵심 요건이 무엇이냐는 그런 내용인데 신뢰입니다. 신뢰. 왜냐하면 우리는 경영표 달성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 주체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뭘 신뢰합니까? 잘생겼다고? 옷 잘 입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 결과가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그 감사 결과는 소설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읽히는 소설이 아니에요. 이해가지가 필요할 때 바로 책상에 있어야 돼요. CEO가 궁금한 데는 바로 열려야 돼요. 그래 감사 보고서도 이제 종이를 발행하는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냥 앱 이런 걸 이용해 갖고 기왕 가면은 대표이사에 그게 들어 있어 갖고 대표가 클릭하면 바로 앞에서 디스플레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 감사님 찾아가서 아이고 저 기관장님 대표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늦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윤리 그 내부 감사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수감부서가 내부 감사인이 감사부서 가기 전에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기 뭐 사업부서 있을 때 법인카드 잘못 써갖고 징계 먹은 사람인데 저게 마치 감사부서 갔더니 저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지증서 보고 그러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너무 모든 게 까발려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저 어떤 사람 모르잖아요. 전 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부서 가서 목법보다 하지 마시고 너 잘못해서 하지 마시고 경청을 해서 너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 이 잘못을 한번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이게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 이런 방식으로 현장 감사를 수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지만 예.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최종봉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